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죄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옛말 틀린 거 없다는 말 진짜인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말에 상응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제 사연 정말 기대해도 좋아요. 엄청나게 쇼킹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저는 출퇴근할 때나 여유롭게 시간이 날 때면 구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결혼을 할 때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판 남과 가족이 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맞춰가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의견 충돌에서 오는 트러블은 참을 수 있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도를 넘고 안 넘고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수년 전에 제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직장인이 되고 소개팅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중학교 교사였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해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2년 정도 만났고요.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아서 그 부분에 강한 신뢰를 느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더 먼 미래까지도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고요. 그런 와중에 남자 쪽에서 먼저 청혼을 해왔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각자 알뜰살뜰하게 모은 돈이 꽤 되어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준비하기로 했어요. 나 그동안 모은 돈이 꽤 되고 자기도 꽤 모았잖아. 결혼이라는 게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해 보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 알아보고 결혼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정 모자라면 대출 좀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자. 그런데 자기 오빠 있잖아. 형님 아직 결혼 안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해도 돼? 이런 순서에 예민한 집안 있던데. 안 그래도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오빠는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고 일이 바빠서 한동안 결혼 생각이 없대.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자 나이보다 더 급한 건 없다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더라.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먼저 해도 괜찮아.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긴 했지만 오빠는 결혼 생각이 없었고 결혼 준비가 된 저부터 결혼을 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남자 쪽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아주 양손 무겁게 예비 시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아버님은 많이 아프신 편이고 어머님이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아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고르긴 했는데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어서 와요. 어머, 실물이 더 예쁘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이니까 말 놔도 되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이쁘네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앉아, 앉아. 집에 갔더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 6인용 식탁 한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셨어요. 저를 많이 반겨주셔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고요. 시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먼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들어보니까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요즘은 예전처럼 회사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학교는 어디 나온지부터 보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꽤 잘했나 보다. 그치? 맞아요. 회사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대로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는 꽤 하긴 했는데 반에서 5등 안에는 항상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나저나 우리 집이 교사 집안인 건 알지? 내 시부모는 재단 이사장이고 네 시아버지 될 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지. 나는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들은 중학교 교사이니 우리 집에 초중고 교사가 다 있어.
내가 교사여서 그런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컸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성적은 꼭 성실함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유, 엄마, 그런 건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재능 살려서 직업을 갖는 시대니까 특히 살리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 맞다, 맞아. 그래도 밑바탕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못 배운 것들은 예의가 없어. 예의 없다 싶으면 가방끈이 다 짧더라고. 아무튼 우리 새아기는 그런 일 없을 테니 내가 안심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기본 성실 예의, 예절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비 신랑이 그동안 예의 바르고 정직했던 이유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구나.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이런 것에 민감해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최대한 예의 차리고 정중하려고 노력했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지고 긴장이 되어서 어머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왠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었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일정 부분에 결혼을 먼저 진행하려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날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본가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라면 상견례 전에 미리 날 잡고 예식장 잡아도 된다. 알았지? 날은 여자 쪽에서 잡는다고들 하니까 하는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고 좋은 날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늘 반가웠다 아주. 우리 종종 만나자. 조심히 가고. 예, 네가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와.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자기야 가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때서야 긴장이 풀리더군요. 예비 신랑이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고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비 사위가 그렇게 바르게 컸나 보다. 예의 예절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런데 너무 의식하고 긴장하면 불편해지는 법이거든. 선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면 좀 편하게 지내도 돼. 그런 거 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없어.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 딸? 네 엄마.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나를 미리 잡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날은 여자 쪽에서 잡는 거라던데?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좋은 날 받아올게. 보통 몇 개 정도 준다고 하니까 예비 시댁이랑 그 중에서 고르면 되겠다. 그치? 며칠 뒤 엄마가 좋은 날을 받아왔고요. 좋은 날 몇 개 중에 전화로 먼저 예비 시댁과 상의 후에 양가가 좋은 날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식장을 먼저 예약했어요. 그렇게 날을 정하니까 결혼식까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비 신랑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죠. 저희 집은 아빠가 원양어선 선장이고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아프셔서 집에 계세요. 그래서 아빠는 항상 집에 안 계시고 엄마만 집에 계시는데 항상 힘이 없으시죠. 그래도 예비사위가 처음으로 인사하러 온다고 하시니 장을 봐놓으셨고요. 정갈하게 음식도 만들어 놓으셨죠. 반갑게 맞아주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 잘 드리고 갔어요.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누구나 다 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투어를 다녔고 신혼집도 보러 다녔고요. 신혼여행지 등을 계획하고 계약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봤고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흔한 싸움 없이 모든 게 잘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죠. 결혼 준비 중에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했어요. 트집을 잡는 건지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사람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예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저도 의식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려고 행동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자고로 식사 예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는 식사 예절을 다시 배워야겠구나. 앞뒤 설명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딴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또 예의에 어긋났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심장까지 막 뛰기 시작했죠. 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식사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넌 너무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건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거 안 알려주시는가 보다. 제가 무슨 소리를 냈나요? 쩝쩝거리면서 먹거나 크게 떠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소리만 소리가 아니지. 숟가락을 상의에 놔둘 때 소리가 자꾸 나서 내가 아주 신경이 쓰여.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네 품격이 되는 거란다. 앞으로 조심하거라. 겨우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제가 소리를 내려고 일부러 툭툭 던진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다가 상 위에 올려놓는 정도인데 그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제랄제랄을 하는 거죠. 제가 쩝쩝거리면서 먹거나 그릇을 팍팍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이리저리 헤집으면서 먹었으면 그런 말 들으면서 배우는 거겠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내는 소리인데 어머님이 예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신랑도 자기 어머니의 말에 기가 찬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인상까지 팍 쓰고 있었죠. 참고 있는 듯 해서 저도 사납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가시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 자기 엄마 때문에 기분 좀 나빴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예의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좀 그 선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 그럼 자기라도 좀 말렸어야지. 아, 어떻게 나한테 그걸 다 듣게 해. 내 편 들어줄 사람 당신밖에 더 있어? 아, 미안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럴게. 예비 신랑이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음에는 더 악랄하게 하시대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예전 일은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일단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요. 그래. 나는 저쪽에 지인들을 만나기로 했어. 너네는 볼 일들 봐라. 그럼 나 먼저 갈게. 저를 보시는 어머님의 표정이 또 좋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못마땅해 할 때마다 짓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러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뭐 실수를 했나 제 행동을 더듬어 보게 돼요.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나 언행은 없었거든요. 자꾸 어머님이 이러시니 저 스스로도 의기소침해져요. 아무튼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도 볼일을 봤고요. 어머님도 볼일 보러 가셨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표정이 나오셨겠지 하고 넘기고 예비신랑과 신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음 날 터졌어요.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 한창 회사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웬일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예, 내가 그래도 곧 셈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를 그딴 식으로 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제가 인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날 바로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예의 없게 행동을 한 적은 없었고요. 제 스스로가 인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의 없게 할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과한 것을 요구하시대요. 내가 예비 CM인데 언제라도 날 봤으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예의 없이 인사를 할 수가 있니?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제가 90도로 인사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신 거고요. 지금이요, 회사에서 일하는 바쁜 사람한테 어제 기분 나쁜 일을 따지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예의 없으신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지금 학교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시간에 애들 다치지는 않는지 애들 한 번 더 보세요. 어머나,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어른인 내가 못 배운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전화를 한 건데 일이나 하라는 말이 나오니? 너 아주 안 되겠구나.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허리를 안 굽힌 것도 아니고요. 반갑게 인사말을 주고받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예의 있게 서로 인사 잘 나눈 거라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제가 예의 없게 굴었다고 하세요? 인사에서 허리의 각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너 아주 말이 안 통하는구나. 됐다 끊자.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예비 신랑이 같이 있으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 그게 어머님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았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 모두 예비 신랑한테 다 일렀어요. 나 요즘 진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말끝마다 예의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인사할 때 90도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내가 90도로 인사 안 했다고 나한테 못 배웠다, 가르쳐 준다 하느니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니까 내가 이런 거 다 참아 견뎌야 해? 미안해. 우리 엄마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들어도 이건 좀 심한 것 같네. 내가 집에 가서 더 주의를 줄게. 혹시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승낙하고 나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내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자기야, 그건 아니야. 엄마가 자기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직업도 외모도 성격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었어. 제가 정말 예의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비 시어머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님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갑상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운도 없고 매일매일 컨디션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한평생 다니신 직장도 아쉽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쉬시면서 건강을 돌보신 거죠. 여러 검사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약도 드시고요. 그러다가 갑상선 쪽에 이상 조직이 발견되었고요. 수년간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 결국 암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았어요. 갑상선 암이 암축에도 못 끼는 암이라고 하지만 저희 엄마 연세도 있고요. 그래도 암인데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엄마랑 오빠랑 저랑 부둥켜 안고 많이도 울었네요. 걱정 마. 수술하면 괜찮대. 그래도 다행인 건 한쪽은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해. 엄마 괜찮아. 울지들 마. 그래도 암인데 걱정이 됐지. 엄마,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자. 그래. 병원은 여러 군데 가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 군데 더 예약해놨어. 그때는 같이 가자. 그래서 엄마가 예약한 병원에 오빠랑 저도 같이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종합병원 2곳에 간 결과 그곳에서 수술을 권하셨지요. 엄마는 2번째 병원이 더 심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의사와 치료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하필이면 상견례 하루 전날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니까 수술이 먼저지요. 다른 날로 수술하려고 하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직접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니?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봐. 네, 저희 엄마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상견례 바로 전날이지 뭐예요. 그래서 상견례 때 저희 엄마는 못 나가게 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상견례도 미루고 싶은데 엄마는 예비 사돈 게 민폐라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 직업도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업이라 그날만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상견례는 저희 엄마 빼고 진행해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에 불참을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오시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당연히 양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못 나오는 것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이 뭐라고? 아이 나 이 쌍스러운 집구석을 봤나?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상견례 때 수술을 해? 네? 어머님 뭐라고요? 상스러운 집구석이요? 어머님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수술해야 해서 못 나온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예, 됐다.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결혼 준비 단계에서 이런 잡음 나오면 살면서는 얼마나 더 힘들게 하겠니? 그리고 미쳤다고 우리 아들 보러 아픈 장모 병원비 대라고 결혼하게 만들겠니? 염치도 없고 천박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아들이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너 이런 보상 어떻게 할 거니? 어? 그걸 왜 제가 보상하죠? 입 놀린 건 어머님이신데 제가 왜 그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픈 게 죄예요? 죄냐고요? 뭐? 입을 놀려? 얘 말하는 거 보니 더 쌍스럽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어떻게 사셨길래 딸내미 결혼 앞두고 큰일을 먼저 치르니? 우리 집안을 어떻게 봤으면 상견례 전날에 수술을 하냐고. 나는 그런 경우 없는 경우는 보지도 못했다. 이래서 결혼할 때는 생활기록부랑 가족관계증명서, 그 부모의 학벌까지도 다 봐야 했는데 아유, 내가 너무 순에 빠졌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처럼 교대 나오셨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감까지 하셨어요. 교장 바라보고 계셨는데 아프셔서 그만두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교감도 못 되셨어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처럼 상스러운 언행은 하지 않는데 같은 교대를 나왔더라도 어머님 말씀처럼 배움의 차이에 따라 인격이 다르긴 한가 봐요. 뭐? 거기 초등학교? 네 엄마가 교감이었다고? 혹시 네 엄마가 한선화 맞아? 아시네요? 학교 선생님들끼리는 다 소문이 돌고 돌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성함 맞습니다. 저희 엄마를 아세요? 제가 저희 엄마를 아는지에 대해 물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그냥 팍 끊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쎄했죠. 저는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의 성함을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확인을 해보았죠. 엄마, 예비 시어머님이 엄마를 아는 것 같더라. 거기 초등학교 교감까지 했다고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전화를 막 끊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성함 여쭤봤는데 성함이 김주심이라셔. 혹시 알아? 뭐? 걔가 네 예비 시어머니였어? 어머 세상에. 세상 좁다. 이렇게까지 좁을 수가 있니? 내가 예전에 말했지. 걔가 내 돈 가지고 튄 년이야. 세상 좁다 하더니 상견례에서 만날 뻔했구나.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랑 예비 시어머니는 같은 교대 동기였어요. 같이 교대 다닐 때 베스트 프렌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가정 형편이 많이 좋지 못해서 저희 엄마가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평소에 밥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을 것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친구들한테 모금 운동을 벌여 월세도 내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를 치르고 동기들을 밖에서 다 만났는데요. 커피숍에서 모두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친구들 지갑을 모두 싹 다 훔쳐가서 갑자기 말없이 가버렸대요. 그때 내 지갑에는 학원비 내려고 많은 돈이 있었고 한 친구는 월세 낼 돈까지 있었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갔잖냐. 그날 차비도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친구들 지갑을 훔칠 수가 있어. 그거 너무 경우 없지 않아? 그래서 왜 가져가냐고 물어봤어? 집도 이사 갔고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라 잠수를 타면 찾을 방법이 없었어. 나랑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나와도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한동안은 못 찾았지.
그런데 이 교직 바닥이 좁잖니. 우린 때를 기다렸어. 학교 배정받고 선생이 되었을 때 그년을 찾을 수 있었지. 그래서 동기들이랑 그년한테 따지러 갔는데 되려 자기가 훔쳐간 증거가 있냐면서 뻔뻔하게 나오더라니까.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도 물증이 없었지. 세상에, 나는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고 뻔뻔하게 나올 줄이야? 사람이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말이다. 그런 게 지금 예의예절 운운하면서 널 그렇게 잡는데 당시에는 어이없게도 우리가 자기를 협박한다고 신고까지 한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돈 몇 푼에 친구 잃고 신뢰를 잃은 거야. 너무 한심하다, 엄마. 친구들 지갑 훔쳐서 뭐 하려고? 거기에 물론 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큰 돈도 아닌데 뭐하러 훔쳐가? 게다가 돈 몇 푼으로 친구들과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 엄마? 지갑 훔쳐간 후부터는 지도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잠수를 탔지. 동기 모임도 나오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어. 이 정도면 지갑 훔쳐간 거 빼박이야, 빼박. 그래, 맞는 것 같네, 진짜. 자기가 죄가 없으면 친구들을 피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공립학교는 4년에 한 번씩 정근 다니잖아. 동기 중에 같은 학교에서 마주친 일이 없었어? 엄마도 아주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은 학교에서 마주친 적은 없었어.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재단 이사장 아들과 결혼을 했대. 그래서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뭐 우리랑 마주친 적은 없었지. 그런데 더 대박인 사건 알려줄까? 네 예비 시아버지 좀 늙어 보이지 않았어? 맞아. 아버님 꽤 많이 아파 보이셨고 어머님에 비해 연세가 많으셨어. 또래 같지는 않아 보이시던데. 내가 남친한테도 아버님 어머님 연세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연세를 잘 몰라. 외관만 보고 연세가 좀 많으시구나 생각했지. 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부자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재단 이사장 아들을 어떻게 꼬셔서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첩이었댄다. 가정 있는 남편 뺏은 거야. 나이도 15살이나 많고. 이게 말이 되니? 뭐라고? 지금 우리 예비 시어머니 얘기하는 거 맞지, 엄마? 세상에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가정 있는 사람을 뺏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뭐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지. 유부남 뺏으려고 일부러 임신까지 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니까. 그 전에 전처는 애가 없었나 봐. 그러면서 누가 누구한테 예의를 운운하냐고 정신 나간 애가. 감히 내 딸한테 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나쁜 인간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얼마나 비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게 지나 잘할 것이지. 이거 내노란불 아니니 정말? 아무튼 모르면 몰랐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엄마는 걔가 네 시어머니라면 나는 반대야. 악연도 인연이라고 어떻게 걔랑 다시 만나게 되니? 끔찍하다 정말. 이 결혼하지 마. 제가 사실 엄마한테는 예비 시어머니 직업을 아주 나중에 알려드리긴 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요. 그 이유는 엄마가 교사라는 자부심이 정말 크시고 정말로 사랑하던 직업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교사를 포기했고 매 순간순간마다 교사라는 직업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사 나오는 영화, 드라마, 기사까지도 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계속 접하게 되면 더 그리워지니까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께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교사라는 이야기를 결혼 준비하면서 나중에 밝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 예비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였죠. 만약 엄마께 더 빨리 말했다면 예비 시모에 대해 더 빨리 알고 남친이랑도 헤어졌겠죠. 약간의 후회가 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일단은 식장은 안 들어갔잖아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물론 예비 신랑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도 있고 엄마와도 이런 일이 있던 관계라고 하니
저도 이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네 예비 시어머니 전화번호 좀 줘봐라.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만나야지. 수술 전에 만나봐야겠어. 그래 엄마. 두 분이 회포까진 아니더라도 할 이야기는 많을 것 같아. 여기 전화번호. 그날 엄마도 할 말 다 해버리고 사이다 팍팍 날려줘.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날 밤 엄마는 옛 대학 동기였던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과 통화를 하셨어요. 편하게 통화하시라고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당연히 큰 소리가 오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따로 만나기로 하셨고요. 저는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못 간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집 보고 상스러운 집구석이래. 게다가 자기 결혼시키면 우리 엄마 병원비 댈 일 있냐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먼저 이 결혼 반대하셨어. 원하면 녹음한 것도 들려줄게. 내 폰은 전화하면 무조건 녹음하게 설정되어 있거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정말 아들인 나도 이해 불가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엄마 때문에 헤어질 일은 절대 없어. 그건 내가 약속할게.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엄마랑 단판을 지을게. 그런데 나도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결혼 왜 해야 하나 싶어. 나도 솔직히 자기만 보면 너무 좋은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건데 어머님을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말이야. 원한다면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난 말이야 정말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난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거야.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엄마 일은 화풀어. 내가 집에 가서 아주 단단히 말해볼게. 그런데 일이 좀 꼬여서 우리 결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알고 보니 교대 동기였대.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우리 엄마도 어머님의 존재를 알게 된 후부터 우리 결혼 반대 계속하고 계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머님께 들어봐. 예비 신랑은 계속 저에게 매달렸어요. 저희 분명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순 없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저희 집안에 그런 몹쓸 말을 했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한 말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죠. 그런 말을 듣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 욕보이면서까지 결혼이 간절하진 않았어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매번 트집 잡히고 안 좋은 말 들어가면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마음을 접었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헤어지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예비 신랑은 저와 전화를 끊고 자기 엄마와 이야기를 해봤는지 몇 시간 뒤에 새벽에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 말 듣고 엄마와 이야기해보니까 이 결혼 정말 할 수가 없겠더라.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랑 얘기해봤어? 뭘 하셔? 자기도 마음이 괴롭지?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엄마랑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많이 싸웠어.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게 됐어. 엄마는 과거에 잘못을 많이 해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대. 그러다 보니까 예의 예절 이런 것을 강조됐대. 상견례에 한쪽 부모만 온다고 하니 이유가 어찌 됐든 계획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셔. 그렇게 자기한테 말을 해놓고 많이 후회가 됐다고 하더라.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했던 모진 말들은 잊어줘. 자기 상처 많이 받았지? 일은 일어났고 말은 뱉으셨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쉽게 했겠어. 나 정말 상처 많이 받았고 엄청난 실망과 동시에 화가 많이 나. 게다가 엄마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었고 과거는 그렇다 쳐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괜히 나 만나서 더 괴로운 상황이 될까 봐 난 두려워.
나로 인해 상처받을까봐 그게 너무 싫어. 많이 괴롭다. 일단 시간을 갖고 지내보자. 차차 생각이 정리되겠지. 그럼 답이 나올 거야. 예비 신랑과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잠시 멀어져 있었고요. 며칠 후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나는 날이 되었죠. 제가 엄마를 두 분이 만나는 커피숍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있으면 두 분이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와 있었어요.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서 두 분을 보았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손까지 모으며 저희 엄마한테 싹싹 빌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고소하대요. 저한테 저희 집안 모욕을 해서 화가 나 있었는데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분은 30분쯤 이야기하고 헤어지셨고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아유, 요즘 많이 아프다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가 인사할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나 아파서 수술한다고 하니까 뭐? 상스러운 집안? 너 못할 말 많이 하더라? 미안해. 내가 네 딸인 줄도 모르고 너무 막말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게 네 인성이겠지. 내 딸인 줄 몰라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가족을 건드리니? 미안하다. 맞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게. 결혼? 못 들었구나. 나 이 결혼 반대야. 너랑 나랑 어떤 관계인데 사돈이 되겠니?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도 결혼할 사람이 어딨어? 무엇보다 네가 시어머니라 하는데 내가 얼씨구나 하고 결혼을 시킬 것 같아. 아니 너도 반대했다며. 상견례 전날에 수술한다고 해서 네가 반대했었잖아. 그런데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 아니, 아유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다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정말이야. 진심 아니야. 그 사과 친구들 만나서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네 아들 이렇게 파혼하는 마당인데 계속 내 아들 학원에 다니게 할 생각은 아니지?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자. 뭐? 무슨 학원? 우리 아들이 네 아들 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아들 종합학원 한다며. 근데 거기에 왜 다니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리 아들 학교 선생이야. 몰랐구나. 네 아들 우리 아들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어. 몇 개월 전에 학교 그만두고 옮겼다던데 몰랐구나. 중학교 교사인 줄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 현재는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전 예비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질려 말도 못하고 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걸 그만둔다니 기겁할 만도요. 그런데 하필 그 학원이 며느리의 오빠 학원이라니 당황스러울 만도 하지요. 저희 오빠는 오래전부터 강사를 해왔어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서 그룹과외를 오래 하다가 목동 학원가에서 학원을 개원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은 저를 만났을 때쯤부터 교사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결혼을 결심하기 몇 달 전에 자기가 다니던 사립 중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나는 교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담임이라도 맡으면 정말 너무 에너지를 쏟게 돼서 멘탈이 나간다니까. 그래도 뭘 가르치는 일은 좋은데 교사 말고 강사 일을 해볼까? 강사? 우리 오빠가 목동에서 학원 차렸는데 꽤 유명해. 오빠도 교사는 적성에 안 맞고 강사 일은 잘 맞는다고 하더라. 같은 맥락인가 봐. 우리 오빠 그럼 한번 만나볼래? 그래도 돼? 좋지. 형님 한번 만나게 해줘. 나도 조언 좀 듣고 싶어. 나도 강사 일을 할까? 학교는 잡일도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그때 저희 오빠와 여러 번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요.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에게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들으니 꽤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렇게 예비신랑은 다니면 정년까지 무난히 다닐 수 있는 중학교 선생 자리를 그만두고 저희 오빠가 운영하는 입시 전문학원으로 옮겨서 강사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자신의 엄마한테 말하면
분명히 노발대발하며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집안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렵고 불편한 옛 친구이자 사돈이 될 뻔한 사람한테 들은 거죠.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저희 엄마를 만난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는지 머리가 하얘져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했겠죠. 그날 밤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잠깐 통화 되니? 내가 그동안 몰랐어. 우리 아들이 학교 그만뒀다는 사실은 오늘 네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자기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교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혼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고 날 무척이나 원망하더라. 아이, 그 애가 원래 잘 우는 편도 아니고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나한테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때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너무 망가뜨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어머님 속 이야기 들어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세요? 우리 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 그래서 이번 결혼은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함부로 너와 네 집안 모욕해서 욕되게 해서 미안하고 널 깎아내려서 미안해. 제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를 하면 다시 결혼을 하고 용서를 안 하면 파혼을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많은 실망도 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의 일도 꼬여 있는데 이 결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엄마 일은 내가 풀어볼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불쌍하게 여기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미 끝난 인연에 전 남자친구 엄마는 더 매달렸어요. 아무리 남자친구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견례? 갈 것까지도 없이 우린 헤어지게 되었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혼하는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였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자식한테 공개가 되었으니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게다가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키우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원망한다고 하니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전 남친이 자신의 엄마가 유부남인 자신의 아버지를 꼬셨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혐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학교에 출근해서도 그 생각에 멍해지고 좌절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많이 놓쳤대요. 학부모들이 전 남친의 어머니 태도를 많이 지적하셨고요.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저와 파혼을 한 후에 다니고 있던 저희 오빠 학원에서 퇴사를 했대요. 원장님, 여기 사표입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이 학원에 다니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박 선생,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우리 일터에서는 일만 생각합시다. 저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이고 제 모든 것이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저 역시 이대로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살려면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의 헤어짐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결혼과 부모까지 얽혔으니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오빠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에서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 부모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한테 다 돌아올 테니 말이죠. 이 일은 제가 30 초반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지금은 한 5, 6년이 지났네요.
그 후로 저도 파혼한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잊게 되었어요. 여전히 전 남자친구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와 일하는 동네가 같기 때문에 종종 마주치게 된다는데요. 아직까지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요. 자기 엄마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 발목 잡는 케이스가 된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인과응보 자업자득 맞지요? 하루하루를 착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멋진 미래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해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